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주제는요. 바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볼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AI가 전쟁의 본질,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냐 하는 그 부분까지 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싸우는 방식만 바꾸는 걸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전문가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이 질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의 본질 자체는 안 변한다. 이게 좀 처음엔 의외였거든요. 네네. AI 같은 엄청난 기술이 나왔는데 본질은 그대로라니.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뭐냐면요.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간 의지의 충돌이라는 그 근본적인 속성 자체는 AI 시대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그 개념이군요. 그렇죠.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하는 정치의 연속이다. 이런 맥락인데, 그리고 전쟁터에는 항상 예측 불가능성이라든지 마찰, 그 유명한 전장의 안개 같은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네네, 항상 변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는 맞지만 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인간의 어떤 의도, 정치적 목적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최종 결정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하.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그 근본 동기나 이유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싸우는 방식, 전쟁의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AI 때문에 혁명적으로 바뀐다고요? 자료들 보니까 특히 속도가 엄청나게 강조되던데요. 맞아요.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의사결정 속도의 극단적인 가속화. 극단적인 가속화요? 네. AI는 사람이 처리할 엄두도 못 낼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순식간에 분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관측하고 상황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이른바 오다루프. 이걸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오다로프요? 네. 자료에 나온 예를 하나 보면 과거에는 표적 하나 식별하고 타격 결정 내리는데 수십 분 걸렸다면 이게 AI 시대에는 단 몇 초 만에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초요? 수십 분이 몇 초로. 와. 그렇죠.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전투 템포가 100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거죠. 이야, 100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빨라지면 정확도랄까 그런 건 괜찮을까요? 너무 빠르다 보면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은 없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자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보면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판단을 돕고 오히려 정밀 타격 능력, 그러니까 그 CEP라고 하죠. 원형 공산 오차, 무기의 정확도 지표인데 이걸 획기적으로 줄여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양면성이 있군요. 속도와 정확성 사이의 문제? 네. 그래서 결국 미래 전장에서는 이 속도와 정밀함, 이걸 누가 더 잘 다루고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속도 경쟁도 치열해지겠지만 싸우는 공간, 전장 자체도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육해공은 이제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래 전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군, 해군, 공군이 싸우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훨씬 넘어서요.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저 깊은 바닷속 심해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거죠. 와, 사이버, 우주, 심해까지. 네. 그리고 AI는 이 모든 영역에 흩어져 있는 전력, 센서라든지 타격 자산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쫙 연결하고 통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걸 요즘 다영역 작전, MDO 또는 초연결 전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영역 작전, MDO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상전 끝나고 공중전하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그렇죠. 순차적인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땅에서는 교전하면서 동시에 적의 지휘통신망에는 사이버 공격을 하고 또 우주에서는 적 위성을 방해하고 이런 작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벌어진다는 건가요? 와, 진짜 복잡하겠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마치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여러 악기 파트를 동시에 지휘하듯이 AI가 각 영역에서의 작전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면서 동시에 그리고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기동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 이게 이제 기동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반도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이런 다영역 동시 통합 작전 능력이 미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이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네. 기술이 정말 전쟁의 판도를 이렇게 바꾸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최후의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고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사람일 텐데요. 이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서 뛰어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궁극적인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르는 책임은 온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결정과 책임은 사람에게. 그렇죠. AI는 인간 지휘관의 인지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주고 또 실수를 줄여주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이지만 그 전쟁이라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윤리적인 딜레마들을 고민하고 결국 모든 책임까지 짊어지는 그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AI는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왜 싸우는가 하는 그 본질은 바꾸지 못하지만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전쟁의 양상, 그 성격은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승부가 갈리는 속도전, 그리고 유계공을 넘어서 사이버, 우주까지 확장된 다영역 전장, 또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병렬적 작전 수행. 이게 바로 AI 시대 미래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잡성을 이렇게 극적으로 높이면서 이게 참 역설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더 빠르고 강력해질수록 오히려 그걸 통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인간의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적인 책임감의 무게가 더 커진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인간의 통제 능력 사이의 간극이랄까요? 맞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어떤 숙고 능력, 또 윤리적인 기준이 이 무서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탐구를 위한 좋은 질문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